정치 현장에 팩트만 줍줍해드립니다. 정치 줍줍입니다. 오늘 낮 연락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입니다.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가장 크게 걸린 숫자는 이겁니다.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더 짓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기존 계획 135만 호에 더해서 누적으로 150만 호가 넘습니다.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 그런데 오늘 대책의 진짜 무게는 다른 숫자에 있습니다. 68개월이 37개월로 줄어듭니다. 공공택지를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삽을 뜨기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68개월이면 5년 8개월입니다. 택지를 발표해도 6년 가까이 지나야 공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 집값은 오르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27,000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이걸 37개월, 3년 남짓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31개월, 2년 7개월이 당겨집니다. 정부는 이것을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1만 호를 포함해 총 3만 호를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왜 속도였을까요? 2022년부터 착공 부진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상태가 몇 해째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새 계획보다 실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23만 호가 어디서 나오는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공공택지 확대가 16만 호로 가장 큽니다. 도심 공급이 14,000에서 24,000호, 민간 공급 지원이 59,000호입니다.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그리고 이번에 입지가 공개된 곳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세 곳입니다. 정부는 이 세 지구를 3년에서 4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남양주에는 신규로 22,000호가 들어섭니다. 신규 택지는 전체로 10만 호가 넘게 확보됩니다. 나머지 후보지는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착공하겠습니다. 강서군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
아직 공개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투기 대책을 함께 걸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발표 전에 값이 뛰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보도 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도 숫자로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앞당겨 착공합니다. 2031년 이후로 잡혀있던 4만 1천 가구를 2030년 안으로 당기고 원래 2030년이던 4만 8천 가구도 기간을 줄입니다. 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돈도 붙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47조 8천억 원을 풉니다. 착공을 앞당기려면 공사비가 먼저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이주비 대출 같은 실무 지원도 들어갔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속도를 내는 곳에 돈이 먼저 간다는 설계입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같은 날 아침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택지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물 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30년까지 5.1만 호 대통령은 정책을 고치는 것을 두고도 한마디 했습니다. 초안을 수정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누더기라는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야당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가능한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도 국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을 반론도 짚어야 공평합니다. 국민의힘은 열흘 전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조세 강탈이라고 했습니다. 공급과 규제 완화 대신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떠넘긴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공급 대책은 그 비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공이 곧 입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삽을 떠도 아파트가 서기까지 다시 몇 해가 걸립니다. 오늘 줄인 것은 착공까지의 시간이지 입주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1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 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15%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 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23만 호를 더 짓고 삽을 뜨는 시기를 2년 7개월 앞당긴다. 그리고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가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땅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여러 번 나왔지만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언제나 삽 뜨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날짜를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지켜지는지는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